해마다 수능이 끝나면 수험생을 대상으로 포교하던 이단들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접근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26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에 성광교회 유관재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가족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기독 영화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해마다 수능이 끝나면 이단들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동아리나 세미나,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를 해왔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포교 전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단이란 성경을 왜곡해 거짓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출, 이혼과 같이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을 말합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등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은 해마다 수험생 포교를 위해 각종 행사나 이벤트를 열어왔습니다. 등하굣길 설문조사를 비롯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화장법을 알려준다든지 연애 특강을 개설한 뒤 교리 공부까지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이단들은 SNS나 유튜브,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포교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모임에서 친분을 쌓은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포교로 이어지는 방법들, 그리고 SNS나 캠퍼스 이제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방법들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 거지요. 전문가들은 이단들이 온라인 포교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면 방식 포교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완전한 포섭을 위해선 교리 공부가 필수기 때문입니다. 최근 소수의 인원이 별도의 공간에서 비밀리에 모임을 갖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만큼 지인을 통한 포교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인 포교는 상대방한테 호감을 사서 내가 뉴스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비판하는 신천지의 모습이 아니었네. 이런 거를 생각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정말 최선을 다하죠. 수험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선후배 관계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멘토링,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접근을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학대학이나 기독교 대학들도 긴장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진로, 취업, 이성 직장, 경제, 성격, 외모 관계 등의 고민과 필요를 만남 속에서 공감해주고 해결하려는 노력 등을 보여주어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포교법이 등장할 수 있지만 다양한 포교 전략의 끝은 결국 교리 공부라며 교회 밖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성경 공부나 회유를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온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26회 정기총회를 열고 성광교회 유관재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유 목사는 취임사에서 지역 교회들의 연합을 위해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2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소 인원만 참여한 채로 열렸습니다. 이날 총회에선 신임 총회장으로 성광교회 유관재 목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유관재 신임 총회장은 코로나 시대 더욱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 더 많이 모든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특별히 경기도 북부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회 이후엔 축하와 격려의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축하패는 신임 총회장 유관재 목사가, 공로패는 직전 총회장 임다윈 목사가 받았습니다. 임 목사는 경기 북총 모든 임원진들이 깨어 기도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보고를 일괄 통과시키며 규모와 절차를 대폭 축소해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예산안과 사업 계획안은 유인물대로 인준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했습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코로나19로 봉사활동이 어려워지고 후원마저 끊어지면서 취약계층들은 더욱 쓸쓸한 겨울을 맞고 있는데요. 한국기독교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운 날씨지만 교회 담장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섬기고 있는 성민교회에서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성탄맞이 나눔 행사입니다. 모처럼 열린 나눔 행사에 인근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봉사활동이 위축돼 예년보다 힘든 겨울을 지내고 있는 주민에게 이날 행사는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에 고생하는 우리 쪽방촌 주민들 성탄에 이들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교봉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거주하는 쪽방촌 주민은 10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날 두 기관은 350명분의 생필품을 준비해 동네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생필품을 받아든 주민들의 입가엔 연신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한교총 신평식 사무총장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면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분위기인데 어려운 분들을 찾아와서 함께 격려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려운 이때 주변을 돌아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단체 하나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교단과 교회와 심지어는 개별 성도들이 참여해 주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전국 교회가 함께 움직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교총과 한교봉 두 기관은 성탄절을 비롯해 설날과 추석 등 매년 3차례씩 쪽방촌을 방문해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번 성탄절은 집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죠. 가족들과 함께 기독 영화를 보며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적신 명곡이지만 이 노래에 숨겨진 이야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빌보드와 그래미를 휩쓴 전설적인 CCM 밴드 머시미의 리드 보컬인 바트 밀라드가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곡이 I Can Only Imagine입니다. I Can Only Imagine는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CCM 명곡의 탄생 뒷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는 주인공 바트가 내면 깊이 박혀있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분노를 마침내 마주하고 이를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극복해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I've lived most of my life believing that, my guilt and my shame was a part of me. My dad was incredibly abusive growing up and just the gospel completely changed him, and that's part of the amazing story. We didn't think God could reach this dude, and he did. 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윌리엄 폴령의 동명소설을 각색한 영화 오두막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질문인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어린 딸이 죽은 뒤 절망 속에 살던 주인공 맥은 파파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보낸 편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인 파파는 맥을 그의 딸이 살해된 오두막으로 이끌고 맥은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두막에서 맥은 성부, 성자, 성령의 도움으로 깊은 내면의 상처를 하나씩 치유해갑니다. 과도한 업무로 무기력증에 빠지는 이른바 번아웃 증후군. 나의 산티아고는 이 증상에 시달리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난 한 코미디언의 이야기입니다. 800km 산티아고 길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동안 몰랐던 나 자신을 알아가는 영화입니다. 42일간의 여정을 통해 주인공 하페는 어린 시절 지녔던 신앙의 추억을 떠올리며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걷고 또 걸으면서 하나하나 깨달음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치유의 순례가 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주인공의 순례 여정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한편 구티비 성탄특집 프로그램 문방구 영화편에서는 이들 영화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영화 오두막 편은 오는 24일 오후 3시, 나의 산티아고 편은 25일 오후 4시에 방영됩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성탄절 전날부터 새해 연휴까지 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담은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 명소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 수칙도 대폭 강화합니다.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전국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되며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습니다.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그룹 BTS의 군입대 시기와 맞물려 관심을 받아온 법률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BTS 멤버가 요건을 갖추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최소화해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6개월 후 시행됩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실시할 때 환자에게 진료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비급여 사전 설명 제도를 의무화한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료비 공개 항목도 올해 564개에서 내년 615개로 늘어납니다. 공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에 대해 사전 설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공개가 금지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감염병과는 관계없는 환자의 성명과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적극적인 신고 등으로 범인 검거에 기여할 경우 주는 보상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 신고 등 보상금은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고 5년 미만 징역이나 벌금형 범죄 신고 보상금도 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과 인원이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4,52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인원도 47,417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 많았습니다. 모두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적발된 보험 사기의 대부분은 손해보험 종목에서 발생했으며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950만 원이었습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될 국가가 됐습니다. 22일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왔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백신이 어떤 식으로 접종될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는 현재 코로나 지역 감염자 제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코로나19 추가 발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27개국에서도 며칠 내에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간 21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공식 승인한 건데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집행위가 EU 시민들이 첫 코로나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우리는 조건부 판매 승인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오는 27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일본 의료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3,000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 선언과 관련해서는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의사회, 일본 간호사협회 등 의료 관련 9개 단체는 현재와 같은 감염 확산이 이어질 경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통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의료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2024년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 승용차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생산 가능 연도가 2025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애플 내부에선 타이탄이라는 차량 생산 프로젝트가 2014년부터 가동됐지만 다른 분야에 주력하다가 지난해부터 차량 프로젝트에 다시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국립도서관에서 120년 전의 초콜릿이 온전한 상태로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초콜릿은 1900년 남아프리카 보어전쟁 당시 빅토리아 영국 여왕이 연방 군인들에게 하사한 겁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자연시인 앤드류 바튼 벤조 패터슨의 유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아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상자에는 남아프리카 1900, 빅토리아 여왕이 행복한 새해를 기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막대 초콜릿 6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호주 공영 ABC 방송은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 외형이 보존돼 있고 아직 먹을 만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ICS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이 굿TV와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특별 교육과정 개발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전문가와 정보 교류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ICS 측은 이날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기관 기자로 등록하고 선한 소식을 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남양우 ICS 부총장은 굿TV와 ICS가 연합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구세군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함께 교계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자선 냄비 특별 모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 나눔 문화 확산과 거리 모금을 독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구세군 한국군국 장만희 사령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목사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면 코로나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세군과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구세군의 자선 냄비는 이달 31일까지 이어집니다. 광은교회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광명시와 기아대책, 광명시 기독교연합회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가 21일 광명시청에서 위기아동 청소년 가정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관들은 이번 협약에 따라 취약 위기아동 청소년 가정 발굴과 사례 관리, 통합 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어 광명시 기독교연합회를 통해 마련된 희망둥지 캠페인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후원금은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와 광명희망나기 운동본부에서 선정한 위기아동 청소년 1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꿈의 학교 이은진 기관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꿈의 학교가 솔로몬 학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솔로몬 학술제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같은 지식을 갖춘 꿈쟁이가 되도록 자신의 관심 분야를 자유롭게 탐구하고 연구해 발표하는 대회입니다. 학생들은 코딩 및 인공지능 분야, 인문학을 결합한 적정기술 연구 등 수개월 이상 연구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꿈의 학교 이인희 교장은 학생들이 팀을 이뤄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어 대견하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은결입니다.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5명 이상은 사적으로 모일 수 없게 됐습니다. 물론 성탄 전야제나 성탄 예배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상 초유의 비대면 성탄절이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만은 예년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